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오클로입니다. 미래 에너지 지형,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에너지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 회사죠. 근데 이게 아직 상업 운전 허가도 받지 못했는데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는 점,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클로의 그 혁신적인 소형 원자력 발전소 기술, 이게 또 AI 데이터 센터 같은 미래 산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상업화를 향한 길목에서 마주한 규제 문제와 기회는 뭔지,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보통 원자력 발전소 하면 거대한 냉각탑, 넓은 부지 이런 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클로가 공개한 오로라 발전소 디자인은 그런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뭐랄까 세련된 A자형 프레임 건물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작은 커뮤니티 센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 디자인이 상당히 파격적이죠. 물론 아직은 개념 설계 단계지만 기존 원전과는 확실히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클로의 핵심 기술은 그 고속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소형 원자로랑 핵연료 재활용 기술입니다. 여기서 고속 스펙트럼이라는 건 이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중성자 속도가 빠르다는 건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연료 효율을 높이고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을 줄이는 데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오클로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형 모듈형 원자로, 그러니까 SMR이죠. 이걸 개발해서 장기 계약을 통해 특정 고객에게 맞춤형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그 작고 표준화된 형태로 제작해서 필요한 곳에 딱 설치한다. 이런 개념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대규모 부지나 막대한 초기 건설 비용이 필요한 기존 대형 원전하고는 좀 다르죠. 공장에서 주요 부품을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니까요. 건설 기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오클로의 오로라 발전소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곳에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바로 인공지능 AI와의 연결 지점이 정말 흥미롭게 떠오르는데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AI 모델 학습이나 운영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오클로의 소형 원자로는 크기가 작으니까 대규모 데이터 센터 바로 옆이나 심지어 그 부지 안에 설치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안정적인 자체 전력원을 확보한다는 건 AI 시대를 맞아서 에너지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엄청난 이점이 될 수 있겠죠. 데이터 센터 운영기업 입장에서는 전력망 불안정성이나 전기요금 변동성 이런 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클로가 잠재 고객으로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말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까요? 잠재력은 매우 다양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전력망 연결이 좀 어렵거나 디젤 발전에 의존해서 발전 비용이 아주 비싼 곳들 있잖아요. 외딴 지역의 광산회사 같은 경우요. 알래스카나 캐나다 북부 같은 곳이요? 네, 그런 곳들이죠. 또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수적인 군사기지나 아니면 남극, 우주기지 같은 극한 환경의 연구시설, 혹은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구호지역, 아니면 특정 산업 공정에서 안정적인 고운 열원이 필요한 산업시설 등등 이런 데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디젤 발전을 대체해서 탄소 배출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정말 다양한 가능성이 있군요. 하지만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실제 운영하려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바로 규제의 승인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오클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2022년에 한 번 신청이 거부되었던 걸로 아는데.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오클로가 2022년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죠. 여기에 오로라 발전소 건설 및 운영 허가 신청서를 냈었어요. 근데 기술 정보 부족 이런 이유로 반려가 됐습니다. NRC는 아시다시피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총괄하는 독립기관이라 이들의 승인 없이는 미국 내에서 원자로를 짓거나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오클로처럼 완전히 새로운 설계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이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NRC랑 협력하면서 좀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오클로가 첫 반려 이후에 NRC와 계속 소통하면서 신청서 부안 작업을 했고요. 2025년 7월에는 사전 신청 준비 상태 검토, 그러니까 Pre-Application Readiness Assessment의 첫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아, 첫 단계를 통과했군요. 네. 이게 최종 승인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NRC가 오클로의 신청 준비 상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는 해석될 수 있죠. 이제 정식으로 보완된 신청서를 내고 NRC의 추가적인 수용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설계 안전성, 환경 영향 평가 등 포괄적인 기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전체 과정이 보통은 수년이 걸릴 수 있어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과정인데 오클로가 비교적 칼등파령파를 개편 계획은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정책적인 지원 같은 게 있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정책적인 지원이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2025년 5월에요. 당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했던 에너지부 원자로 테스트 개혁 행정명령, 이건 좀 주목할 만합니다. 이 행정명령이 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신속한 테스트랑 인허가 절차 단축을 목표로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2026년 중반까지 3개의 차세대 원자로 설계를 승인한다는 시한까지 딱 제시를 했었죠. 아, 구체적인 목표 시한까지 있었군요. 네. 오클로가 이 정책의 수혜를 입어서 개발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책 발표 후에 오클로가 2025년 9월에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INL 부지에 첫 오로라 발전소 건설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요? 거기 중요한 곳 아닌가요? 연구나 실증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실증로를 짓는다는 건 오클로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과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클로는 2027년경 첫 상업용 원자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매우 낙관적인 시나리오고요. 실제 기술 구현, 안전성 입증, 그리고 최종 NIC 승인이라는 여러 관문을 다 통과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정책적 지원이라는 순풍을 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투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죠. 오클로는 스펙 합병으로 상장을 했는데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10월 중순 고점 대비 한 40% 정도 허락해서 지금 11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가치 평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적정한 건지? 네, 이 부분이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시는 지점일 겁니다. 현재 오클로 시가총액이 약 160억 달러에 달합니다. 160억 달러요? 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 회사가 아직 실제 운영 중인 원자로가 없고 따라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 매출이 0원인데 시가총액이 160억 달러. 그렇죠.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소위 프리레비뉴 스타트업이 16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이례적인 거죠.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기업의 현재나 미래 가치를 시장에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건데 오클로의 경우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극도로 높게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와, 정말 엄청 기대감이네요. 혹시 다른 유사한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좀 어떤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시 차세대 소형 원자로 설계를 개발하는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뉴스케일은 이미 NRC로부터 자사 원자로 설계에 대한 표준 설계 승인을 받았고요. 일부 엔지니어링 서비스 같은 걸로 제한적이지만 매출도 발생하고 있어요. 아, 뉴스케일은 이미 승인을 받았군요. 네, 그런데 뉴스케일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 85억 달러 수준입니다. 절반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설계 승인이라는 중요한 허들을 넘었고 실제 매출도 있는 회사보다 아직 설계 승인도 못 받고 매출도 없는 오클로의 시가총액이 거의 2배에 달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심지어 오클로가 제시하는 2027년 예상 총 매출액 추정치도 1,5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1,500만 달러요? 시총 16억 달러인데? 네, 그러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미래의 아주 먼 성공까지 그냥 미리 다 땡겨와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높은 가치 평가 말고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다른 위험 요인들은 없을까요? 자금 문제라던가. 당연히 있습니다. 우선 그 막대한 자본 비용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첫 상업용 원자로를 짓고 운영하기까지 핵료료 확보해야죠. 생산시설 구축해야죠. 또 NRC의 그 엄격한 규제 기준 맞추려면 각종 설비 투자나 안전 조치 필요하죠. 그리고 전문 인력 확보하고 교육하는 데까지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비용은 수익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회사의 재정을 계속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자금 조달이 계속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자금 조달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 프로젝트 자체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중단될 위험도 있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 지원, 이것도 정권 교체 같은 걸로 약화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실제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설계상의 결함이라든지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잠재적인 악재들은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오클로 투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현재로서는 오클로 투자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 다소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전은 분명히 매력적인데 이게 실현되기까지 넘어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따라서 개인의 어떤 핵심 투자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편입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핵심 자산으로는 좀 그렇군요. 네, 위험 감소 성향이 아주 높은 투자자라면 소규모로 한번 접근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나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당분간은 그냥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혹은 특정 기업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원자력, 에너지, 산업 전반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관련 기업들을 모아놓은 상장 지수 펀드, 즉 ETF 같은 걸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ETF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개별 기업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고요. 네,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클로 AI 시대의 에너지 솔루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혁신적인 소형 원자로 기술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정책적 지원이라는 순푼도 받고 있다. 하지만 상업 운전까지는 규제 승인, 자금 조달, 기술적 검증 같은 여러 허들을 넘어야 하고 현재의 높은 기업 가치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 점을 명심해야겠네요. 네, 오늘 오클로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좀 깊이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오클로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개발하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가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규제적 장벽을 다 넘어서 널리 보급된다면요. 단순히 데이터 센터나 외딴 광산에 전력을 공급하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변화요? 네. 예를 들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소규모 스마트 시티가 막 확산된다거나 아니면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극한 환경에서의 산업 활동이 가능해진다거나 하는 것처럼요. 이런 변화가 가져올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사회적인 과제는 없을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지적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